먼저 한국사는 흐름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들이 어느 시기를 묻는지 그것을 빠르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사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사료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료를 읽었을 때 어느 시기구나를 바로 머릿속에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흐름대로 이렇게 역사의 흐름대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차례를 보시면 옛날에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시대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성장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고대 국가로 이렇게 흐르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말해 이런 고대 시대를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고려시대, 고려 다음에는 또 크게 조선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이러면서 근대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근대시대가 끝나면 이제 일본이 침략하는 시대가 끝나면 현대시대 이렇게 크게 흐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이건 현대시대 문제구나. 이거는 조선시대 문제구나. 이건 조선 후기 문제구나. 그리고 이거는 고대시대 문제구나. 고대시대 중에서 뭐 통일신라 발해 문제구나. 이거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 공부가 필수인데요. 저는 먼저 무작정 강의만 듣고 이렇게 흐름만 듣다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기출문제가 전혀 제 머릿속에서 이게 어느 시기를 묻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강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요약집과 같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에 거의 60에서 70강 가까이 되는 강의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더 요약한 2분의 1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그걸 더 빠르게 요약한 4분의 1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사료 강의를 들었어요. 사료 강의를 들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사료를 봤을 때 이 키워드는 무엇인지, 사료를 쭉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 시대를 묻는 거구나.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 왕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료 강의도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역사 강의라든지 요즘에는 지역사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역사 특강이라든지 제가 약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 같은 거를 챙겨서 들으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점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료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12강의가 되는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는 이런 식으로 문동균 선생님께서 이렇게 흐름별로 사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료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저는 여기에 뭘 이렇게 많이 적었냐면 키워드를 적어봤어요. 이건 거의 다 두 문자거든요. 두 문자나 키워드 같은 거 제가 손으로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포스트잇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복색, 고구려는 자단비녹이다. 백제는 자비청이다. 신라는 자비청황이다. 고려는 자단비녹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한 글자 바꾸기라고 했는데 여기 신라와 수하고 당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살수대첩은 수고, 그리고 연개소문은 당이다. 이런 식으로 저가 옆에 잘 안 외워지면은 당당한 태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외웠고요. 두 문자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시험 직전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가면서 저는 여기 보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모양도 다 그려보고 그리고 이 왕별로 키워드 같은 것도 적어보고 모르겠으면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금동 7년 불상 이런 거 있잖아요. 백제의 엄마 미소 마의 불상, 그리고 신라는 베리베리 신나
이런 식으로 불상도 외웠고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 외워지는 이런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런 거는 어사대는 감찰한다 저렇게 눈 그려놓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이시나요? 도병마사 말하고 뭐 식목도 가면 책을 그려서 책이니까 여기에 밀까지 그려서 추밀이 잘한다. 식목도 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추밀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간 커다란 낭사는 물방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을 그려서 물방울이 4개니까 낭이 4개다 낭사고, 그리고 대간은 감찰한다 해서 커다란 물고기 그려 넣어서 눈을 크게 그려서 감찰한다. 그리고 어사대는 물고기가 4마리다. 얘네들은 이걸 잘못했네 안 잘못했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다 그렸고요. 충렬왕, 충선왕, 업적 같은 걸 이렇게 구분해서 외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몽골이 전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뭐 여기 삼별초, 별이 3개죠. 그렇게 삼별초도 이렇게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건 책 구분한 건데요.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뭐 사략 이런 식으로 다 혼자서 정리도 해보고, 여기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비슷한 것들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가지고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막 국자감 이런 거 안 외워지면 고려는 국자로 간을 맞춤 해가지고 국자간, 조선은 이렇게 서당, 사학, 성균관, 향교, 소원이 있음,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그렸어요. 승정원이 안 외워지면 정원 저렇게 정자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다 적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백년사는 백묘, 화양 고양이다. 인제 불교 보우지마 해서 임종 때 불교 보우, 임재종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적었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든 키워드를 다 정리해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요약집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정말 포스트잇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부분인지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 키워드네 이러면서 여기 보면 동척 세트 하면서 쭈루룩 적어봤고, 여긴 독립협회, 이거는 10년도 갑신정면 키워드, 그리고 판서노트 교수님이 그려주는 거 다 청일 전쟁 구도 이런 것도 다 그려봤고요. 여긴 2번째 러일 전쟁 구도, 이거는 마지막에 일본 독주기 10년, 20년, 30년 키워드로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뭐 3.1 운동 전후로 해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임시정부는 19년부터 40년까지 충칭 시기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했고, 여기는 보면은 봉청군 이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훈청간, 이게 이렇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이렇게 해서 보훈청간, 군자 셋, 미스 셋, 그리고 뭐 합쳤다, 한중연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좋았던 일과 안 좋았던 사건 이런 거를 이렇게 외웠고,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여기 박은식하고 친채호가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쳐가지고 검색까지 해서 얼굴도 그려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긴 여운형하고 또 김규식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좌우 합작했다 손잡는 거 보이죠? 그리고 중도파들이 막 반대하는 모습까지 다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한국사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는 이거를 했는데도 솔직히 머릿속에 안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사 오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키워드? 키워드 적고 제가 쪽지 시험처럼 예를 들어서 19 임원 경제지 하면은 뭐 서유구 아니면은 노론 하면은 이용후생 북학파 중상화파 이런 식으로 제가 물음표를 해놓고 이거를 보고 어떤 게 바로 툭툭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시험 전에 막 적었어요. 복벽주의 하면은 바로 독립의군부가 나와야 되고 사료 키워드랑 이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 키워드랑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뭐 징병제 하면은 지징 중일전쟁 하면 38년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여기 보면은 조선의용군 조직 42년도 뭐 좌우합작위원회 46년도 뭐 조선 총독부 폭탄 김익산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키워드 같은 거는요. 의주는 만상이다. 오만상을 하는 청을 상상을 하고요. 동래는 내상이다. 내는 일본이니까 내상이 동래에서 교류를 했구나. 개성은 송상이다. 뭐 다 정리를 해서 지금 보니까 진짜 엉망이네요. 83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8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9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99년도에는 경인선. 위치로 외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툭툭 나와야 되고 안 보고 정확히 나와야 되면 툭툭 키워드 연도 안 나오면 체크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쫙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락 가려가지고 이거는 98년도, 이거는 5년도, 이건 7년도 이렇게 쭉 가려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외운 거죠. 이걸 시험 직전까지 들고 다니면서 쭉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건 제가 시험 직전까지 봤던 제 필기 노트거든요. 이렇게 해도 헷갈리는 게 정말 많아요. 신라랑 고려랑 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보여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사 공부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한국사 요약노트를 사서 그 요약노트 판서노트 한정판을 사서 이제 강의를 들어요. 60강의 정도, 70강의 정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강의로 넘어가서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시작합니다. 그걸 약 2달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4분의 1 강의와 그리고 또 기출 2회독을 시작하면서 그거를 한 달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서 노트를 또 강의를 12강의를 들으면서 또 3회독이 시작되죠. 그렇게 또 기출을 3회독 할 때 이제 거의 한 달에서 거의 3주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4회독 할 때는 이제 틀린 문제만 사라락 보고 그리고 판서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머릿속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두 문자 내가 헷갈리는 거 싹 정리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가서 찾고 또 옆에서 너무 정리가 안 되면 A4 용지에 그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 부족한 점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강한지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료를 몰랐구나 사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어느 시기를 묻는 문제인지, 어떤 왕의 업적을 묻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 머릿속에 넣었습니다.